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잘 알다시피 도정법으로 가는 거고 도시환경주거정비법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그 지역주택조합은 성남시에는 수진동이 하나가 있고 거기는 그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받은 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하고 성남시는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은 두 군데거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도정법으로 가는 데는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 있고 성남시에서 지구 지정을 받아갖고 구역 지정을 받아갖고 이제 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신흥 주공 같은 데는 이제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거지. 이제 은행 주공이나 이런 데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그 신흥 1, 2, 3구역 산성 지역 같은 데는 이제 구역 지정을 받아갖고 이제 도시 정비법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도정법을 하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구역 지정을 해줘도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데는 사업성이 없을 때는 미분양이나 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LH 공사를 끌어들여 갖고 이주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분양이 됐을 때 LH가 인수를 해가야 그런 것들이 장점이겠죠. 그렇지. LH가 인수해 가야 시공사가 들어오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LH하고 협약을 해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럼 여기는 이제 성남시나 LH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죠. 그것이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쉽게 해서 이제 지주들이 이제 법상으로는 원래 그 건물 노후도가 대지 면적의 60% 이상 20년이 됐을 때 지역주택조합을 해줬거든. 근데 이것이 이제 변형이 돼갖고 우리 같이 이제 과밀 밀집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수진동 같은데 예를 들어 아파트 세대수는 한 500몇 세대 나오고 지주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여 명 있고 하니까 쉽게 해서 조합 설립이니까 조건이 조합원을 그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500세대가 나오면 250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지주가 100명밖에 없으면은 조합 설립을 내려면 150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조합원 모집을 처음부터 지구단위 결정고시도 안 받고 처음부터 받아서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거의 90%, 95%가 못 가는 이유가 조합원 모집을 먼저 해놔갖고 돈을 먼저 엉뚱한 데 뺏쓰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인터넷에 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그 전체 부지가 약 2만 3천 평 정도 되는데 쉽게 해서 그 단지 내 도로로 보면은 이 앞에 이제 큰 도로가 있고 그 이제 그 태평 제일기 굴 넘어가는 도로가 35m 도로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15m 도로가 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례 넘어가는데 그 성당 앞에까지 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마트 옆에 해갖고 전체 2만 3천 평을 지구 단위 가는데 거기 중에서 지금 동사무소하고 시립어리 좀 신축을 하고 있고 저쪽 금빛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하고 파출소 있고 거기는 1064평인데 우리가 지구 단위는 여기가 2종 근린 지역인데 일단 받아서 그대로 공공청사로 우리가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약 한 1064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 사업 부지로 다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예정은 그 용적률 249%에 지구 단위 결정고시를 받았을 때 249%에 약 1635세대 이제 평형별로는 21평, 24평, 30평, 33평 그래서 1635대로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제가 조합원 모집을 안 한 이유가 여기 그 성경 아파트가 80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성경 아파트 312세대가 있고 태평 아파트가 80세대가 있고 기존 빌라가 473세대하고 865세대가 있고 나머지 단독이 약 190세대가 돼요. 그래서 1055명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우리가 1600세대 2분의 1이면 약 850명 있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지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 모집을 사업성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냐면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되면은 일반 분양가에서 다운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성 때문에 원래 지역주택조합이 확정 지분제로 하지만은 나중에 그 공사비가 상향된다든가 이렇게 오르면은 법으로는 조합원들이 다 내게 돼 있다고 이 부분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어차피 지역주택조합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여기 우리 지역주택조합이 다 똑같아. 오래된 집을 허물고 쉽게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져서 뭐 주거 환경도 뭐 개선되겠지만은 사실은 재산 가치를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 그럼 뭐 이주가 보통 우리가 30층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 기간이 한 36개월에서 40개월 걸리거든. 그러면 이 집이 있어도 나가도 불편하잖아, 그 기간 동안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차피 여기는 다 허물고 새로 질 집들인데 이제 옛날에는 주차법이 쉽게 해서 단독주택 같은 주차대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다 보니까 다 주차대수가 필요하거든. 강화가 돼갖고 예를 들면 빌라를 지대로 세대당 한 대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대단지로 이렇게 우리 같이 아파트를 가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예정이 5월 말 정도 저희들이 지구단위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사업 설명회를 전 주민 아까 1055세대 상대해서 태평 제1교회가 한 1000명 이상 들어가요. 우리 단지 내에 있는 그 교회를 빌려서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약 8월 달 정도 조합 설립을 성남시에 내려고 해요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구 단위도 사업 설명회 그 5월 말 시점에 지구 단위도 성남시에 저희들이 접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몇 주 전에 성남시에서 2030 그 발표한 거 저희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내년에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2020년에 하는 게 있고 2020년도 하는 게 지역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이제 2030 계획에 우리가 이제 뭐 편입되냐 안 되냐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편입이 되든 안 되든 주민이 원치 않으면 못 하는 거야. 예. 이게 저희 같은 거는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정법원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구역 지정을 해줘갖고 이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구역 지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거든. 성남시에 우리가 협의했을 때 2030이든 뭐든 뭐 도시재생이든 우리 도시재생은 여기도 태평 이사지역으로 편입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아니야. 주민 제한이 먼저 들어오면은 먼저 하게끔 돼 있는 거야 이것이. 그리고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LH랑 하는 거랑 자체적으로 하는 거랑 여기에 장점을 이제 설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LH 장단점이라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LH하고 협약이 들어오면은 미분양이 됐을 때 LH에서 물건을 가져가서 쉽게 해서 임대료도 할 수 있잖아요. 정부 공공기관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시공사가 LH가 협약이 돼 있으면 미분양을 걱정 안 하고 들어오거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구역 지정을 받는 재개발은 쉽게 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동의서를 받을 때 자 20평 분할지가 거의 그런 부분이거든요. 성남시 이 재개발이 이 신흥이나 우리 태평 윗지역은 다 20평 분할지인데 쉽게 해서 그런데 지금 시가는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20평 분할지가 5억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그걸 사면은 아파트 받으면 나중에 프리미엄 붙다 보면은 그 정도 충당은 되겠지. 이제 바람이거든. 근데 이제 그 위험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해서 도정법으로 가는 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관리처분인가를 나중에 받는다고. 그러니까 동의서를 처음에 받을 때 뭐 20평 내면은 아파트 몇 평형 주고 얼마 환급해 줄게 이게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그것은 그냥 말에 불과한 거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말에 불과한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야 분담금이 확정이 되거든. 그래서 그 전 진행을 하다가 그 깨지는 이유가 첫째는 시공사가 사업 수행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분담금이 많이 발생되니까 주민들이 하다가 취소하는 경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을 받았다가 지역주택지로 바꾸는 데도 있어요, 몇 군데. 이게 사업성도 안 맞고 안 맞잖아, 또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장단점이 다 이렇게 혼용이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20평 분할지 여기 신흥구역 같은 데는 비행 이제 구역에 걸려 비행 노선에 걸려 갖고 쉽게 해서 저희 지역은 비행 6구역이라 30층까지 가능해요. 좀 높아도. 근데 지금 수진동 같은 데 야트도 15층 이상 못 올라가. 비행 노선이 이렇게 뜨는 게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그 사업성 검토를 할 때 군부대 협의를 해야 되거든.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신흥 3구역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15층부터 거의 30층까지 이렇게 그가 나오는데 저 현재 그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면 한 10m 이상 까내려야 될 거예요, 산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직은 누가 그 전문적으로 뭐 공사비 산출해갖고 하는 사람 없거든. 일단은 주민들이 낙후돼 있고 노후돼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해갖고 뭐 구역 진영을 이렇게 받으려고 이쪽도 그렇고 저 윗지역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게 그 사실은 그 주민들 소신이 중요한데 처음에 동의로 오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도정법으로 가는 데는 우리는 80%를 받아야 쉽게 조합 차리는 걸 내고 도정법으로 가는 데는 아마 75%일 거예요. 예, 그리고 자들이 막 서류 받을 때는 40%를 받아야 추진의 승인을 받을 거예요. 성남 관할시에서. 근데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도정법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추진의 승인을 이제 저희 주택법으로 가는 건 승인을 안 받아요. 저희들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은 그게 법인격이고 사업자를 그때부터 진행이 돼갖고 토지 매입을 조합으로 넘겨서 저희들이 신탁으로 들어가거든. 왜냐면 개인들이 재산권 행위를 못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평형별로 지금 그 21평, 24평은 지금 일반 분양가 예정을 1,750종 잡고 있고 33평하고 33평은 저희가 1,800을 잡고 있는데 지금 신흥 주공 같은 데가 30평짜리가 조합원 분양가가 1,780 정도 됐는데 지금 2,500 가거든. 미래 신도시는 더 간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도 2,000에서 2,300 가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저희 예정 시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시공 참여 영상 다음 주에 받아요 저희가. 시공사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시공사도 쉽게 해서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시공사 들어올 조건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기는 위례 신도시 껴있지 신흥 주공 껴있지 그다음에 여기 성남이잖아. 송파하고 뭐 10분 15분 거리잖아. 그러니까 시공사가 선호를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미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힐스테이트를 선정하면 가들이 1위에서 5위거든. 그 다음에 5위에서 10위, 그 다음에 10위에서 20위. 이게 시공 단가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야들이 들어옴으로써 쉽게 해서 단지 내에 또 프리미엄이 달라지는 거야. 사실은 그거 보고 재건축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신흥 주공 같은데 지금 랜드마크 사업단이 들어와 있잖아. 포스코, 롯데, 그 다음에 저기 현대산업개발. 이 단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도 나중에 가격 차이는 시공사마다 달라요. 같은 단지라도 단가가 달라. 도면에 의해서 시공은 똑같이 하더라도 어느 시공사가 한 거야 다른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현대 엔지니어링 그 대충 그냥 이게 대강입니다. 저희 시공 단가를 조합이니까 제가 지금 420만 원 얘기하지만은 420, 450대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공사들 12에서 20건들은 그거보다 한 30만 원 이렇게 다운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브랜드 가치 때문에 초1군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이것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안전하고 왜냐면 이제 시공사가 들어오면은 전체 시공 보증도 써야 되지만은 그다음에 일반 분양에 일반 분양 보증, 그다음에 조합원들도 보증을 다 써야 되고 시공사가 보증 서는 게 5가지예요. 그런 보증 때문에 왜냐면 가다가 서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비싸도 초1군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근데 잘 안 들어오지만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 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로 확정됐어요. 저희들은 이게 다음 주에 받아.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지구 단위를 접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5월 말에 전체 사업 설명회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성남시에서 여기 단독주택만 했을 경우에는 주거 2종으로 하고 이 현재 성경 아파트, 태평 성경이나 태평 아파트가 다 같이 했을 경우에는 주거
3종으로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우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전체가. 그런데 수진동 같은 경우는 수진동 고시 아까 떨어진데 지역주택소 같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 그 1종이 있으면은 용적률이 1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니까 종상향이 한 단계밖에 안 해져요. 예, 그래서 2종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2종호는 210%의 용적률이. 거기까지고 이게 저희들이 2종인데 3종으로 하는 것은 법적 용적률은 280%인데 근데 280%에서 210% 다 안 받으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부 체납 비율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저희 현재는 기부 체납 비율을 우리 사유지, 국공유지 빼고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구기지는 없고 성남시 사유지밖에 없어요. 사유지인데 사유지 중에서도 단지 내 도로가 4,500평 정도 되고 대지가 784평이에요, 저희가. 이제 784평이 뭐냐면은 여기 공원하고 복지회관 건물하고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기부채납 아까 얘기한 15% 비율에 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하고는 우리가 져서 건물을 조합 사업비에서 해서 성남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야. 그 대신 단지 내 도로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야. 현재 있는 도로가 4,500 다 폐합시키고 우리 아파트 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일정 비용은 우리가 성남시하고 이제 사업 승인 협의 과정 때 일부 돈을 낼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정은 1,500평 정도 성남시에다가 우리 사유지 기부 체납하고 용적률을 250%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3,000평을 우리가 기부 체납을 했다 하면 용적률을 270%도 받을 수가 있지. 근데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용적률 많이 받는다고 해갖고 우리 땅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지금 8m 도로인데 성남초등학교 뒷도로가 우리가 지금 현재 1,500% 아까 1,500 기부 체납했을 때 이게 10m 확장을 해주거든. 그런데 우리가 3,000평을 해준다고 하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용적률을 좀 더 받는다고 해갖고 사업비가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1,000평 받는다고 하면은 그냥 분양 면적으로 따지자고 1,000평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1,750 하면은 175억이 되지만은 그게 다 남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이제 공사비 420만 원, 그다음에 토지대, 간접비 들어가면 별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1,650세대 잡은 곳은 이제 바닥 건폐율, 우리 23,000평에 우리 건폐율이 한 17%밖에 안 돼요. 이게 공간이 넓지, 단지 내 아파트 공간이 17%에 용적률 200 높이 올라가는 게 260%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뭐 장단점은 다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대지 평수, 단지 내 도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저희 성남시 대지, 그다음에 공공청사, 여기 지구대, 동사무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거 어린이집하고 이런 건 다 빠져나가는 것이고 했을 때 저희가 18,000평 중에서 아까 얘기한 성경 아파트가 3,600평 정도 되고 태평 아파트 1,200평,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190세대가 거의 9,000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빌라 473세대는 약 한 2,800평밖에 안 돼. 세대수는 많아도. 그래서 단독주택 때문에 여기는 사업성이 있어요.